자, 박 전 대통령은 주말이 없습니다. 내일도 검찰의 3차 출장 조사를 받는데요. 방금 전에 검찰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제 하루 걸러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죠. 이 정도 속도는 적절히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긴박하게 가는 건가요? 사실 구치소라는 그 공간의 한계 때문에 네. 밤샘 조사도 못하고요. 늦게까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관련된 혐의가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물어보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구속기간이 오늘 이제 연장을 신청을 하면 19일까지인데 일단 지금 검찰 입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네.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이 14일 날 기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조사를 그러네요. 마칠 텐데 네. 사실 그 시간도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검찰은 일단 최대한 그때까지 맞춰서 좀 뭐 이틀에 한 번 꼬리면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관련된 뭐 혐의 관련된 걸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할 뭐 그런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내일도 역시 박 대통령 곁을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변호인단 일부는 지금 사임계를 제출할까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뭐 낸 사람이 없습니다만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서요.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어쨌건 본인이 수입은 모습이나 전혀 단정되지 않은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걸 꺼린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도 네. 접견을 유영하 변호사랑만 하잖아요. 그쵸. 법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변호인단이 9명입니다. 9명이면 최소한 2명이나 3명이 같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 관련돼서 어떻게 돌파를 할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에게만 얘기를 하고 네. 유영하 변호사는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좀 예민한 부분은 다른 변호사들과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어서 최태민 일가와의 지금까지의 관련성, 최순실과의 40년지기 관련성에서 지금 검찰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둘 사이에 일종의 약간 경제 공동체 같은 관념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는 또 다른 변호인들에게 그 박 전 대통령 예민한 부분을 얘기 안 하고 네. 그럼 다른 변호사들은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정보를 유영하 변호사 혼자 독점하고 그럼 모든 변론 방향이나 이 수사 방향의 대응 방안도 다 유영하 변호사가 결정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부에 좀 분란이 생겼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임계까지 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 구치소 앞에서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진 속의 유영하 변호사 한 명일까요? 오늘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구치소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왔는데 역시 접견이 거부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셨나요? 뭐 접견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변호사회는 안 만나실 것 같아요. 못 뵙고 나옵니다. 야, 말해서 안 켜졌는데? 거부가 아니라 네네. 거부라고 얘기하시면 접견 제한인이 정해져 있어서. 접견 제한이 정해져 그럼 있어서 뭐 영치금이나 영치품도 전달하셨는지. 편지를 하나 써서 남겨놨습니다. 아, 편지를 하나 어떤 내용으로 쓰셨나요? 예? 어떤 내용의 편지를 남기셨나요? 건강하시라고 하고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썼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장의 인연인가요? 아니면 무소속으로 좀 출마하셨는데 대선 열기가 구치소 앞에까지도 번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이 네. 한때 모셨던 또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고 하니까 가서 네. 뭐 직접 뵙고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꿀뚝 같았겠죠. 그러나 지금 남재준 전 원장이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종의 종북 척결을 강하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이 지금 서로 통하는 일종의 그 친박의 지지층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제수처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인데요. 그리고 근데 이 남재준 전 원장이 사실은 그 지난번 그 이 최순실 국정 게이트가 터졌을 때 뭐라고 네. 이야기했습니까? 본인이 원장으로 재직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청와대에 권총을 들고 들어갔을 거라는 또 아주 격한 그 이 감정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 자신이 그 재직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국정 게이트 농단을 몰랐지만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일종의 또 지금 책임감도 나름대로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소회를 갖고 갖지 네. 않았나 생각이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대선 출마라는 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든 간에 정치적 행보라고 좀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받지를 않았는데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도 함께 했던 분인데 박 전 대통령이 거절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으로 추정되시는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당분간은 아마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전추 행정관 네. 이외에는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 나오지만은 왜 유영하 변호사만 접견하느냐? 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게 자신의 방침은 분명히 정해진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나는 총론적으로만 접근하겠다. 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부인하면서 네. 왜냐하면 저기 이제 앞으로도 올해 이제 두고도 기록에 남을 것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은 그동안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말해갖고 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데 네. 세세한 그런 범법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그 본래 취지 또 뜻 그다음 자신의 말하자면 국가에 대한 어떤 봉사 정신, 희생 정신 이런 것이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우려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변론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는 내 뜻을 분명히 끝까지 고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서는 물론 이제 아마 어쩌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모셨던 분한테 가서 네.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이것도 보고하고 싶고 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러니까 무인으로서의 또 기계도 그러니까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절대 이것을 이거 믿을 수도 없다. 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런 참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는 남재준이 누구인가 이것을 이런 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저기 이제 찾아갈 때는요. 접견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아보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 네.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분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저렇게 오랜만에 이제 기자들 이제 카메라 플래시도 좀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분이 뭐 저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번에 친박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새누리당인가 그걸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쵸. 무소속으로 뛰지 마시고 그런데 같이 가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 측에서 지금 경쟁자들을 내세워놨어요. 내세워놓고 일각에서는 남재준 네. 후보를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당내에서도 아마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그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뉴스앤 이슈 제작진의 취재에 따르면은 박 전 대통령 지금 수감 어떻게든 식사든 운동이든 적응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결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 대질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따라서 대질 신문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은 절대로 대질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론적으로 계속 부인을 하면서 네. 이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강론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종범 수석의 수첩 같은 객관적 증거가 나오죠.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보고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때 총론적으로 했던 얘기는 내가 한 얘기를 안종범 수석이 좀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네. 그 수첩 내용을 보면 과장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과장했다고 하면 도저히 안 될 상황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 얘기가 바뀝니다. 네.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쓴 것 같다. 이제 그렇게밖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안종범 수석은 지금까지 줄곧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걸 충실히 받아 적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상황인데 그럼 대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질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곤혹스럽고 난감한 상황이 되면서 본인에게 불리할 게 명백한 상황인데 그걸 대질을 흔쾌히 응할 리는 없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뭐 본인은 무고하다라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어찌 보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대질신문이라는 건. 네. 근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정되는 대질신문은 거절하는 것. 그거는 지금까지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이나 조사 태도를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대질을 응하지를 않고요. 수첩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여줬더니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적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말에 검찰이 당황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혐의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고 그것이 뭐 정치적 음모나 기획에 의해서 엮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주장의 연장성산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안종범 수석은 뭐 본인이
이 뭐 여러 차례 특검에서도 진술했다시피 적고 있느냐 그런 네. 여러 가지 그 확인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꼼꼼하게 다 메모했다는 것이 안종범 전 수석 그러니까 그 진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정에서 그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아마 좀 서로 낯을 붉히면서 서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 얼굴을 붉히면서 이야기하는 사항도 네. 지금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자체를 처음부터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아마 강하게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이 지금 기록한 메모 자체는 모든 것이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 썼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보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의 그런 좀 이 진술의 그 폭이 자체가 좁혀지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요, 제가 하나 아니, 말씀드리면 예, 왜냐하면 지금 수첩 속에요. 분명히 오늘 공판 과정에서 나온 부분입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적고 있냐라고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적는 거를 중시하셨던 분인데 그 안에는 대기업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무엇보다도 영재센터, 최순실 장시호 영재센터를 BH 청와대 관심사하니까 잘 챙겨야 된다는 말을 듣고 5억 원 선수들에게 이렇게 지급하라는 것까지 박 전 대통령 입에서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지금 안종범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박 전 대통령이 진술할, 그러니까 뭐 명령을 하거나 하는 걸 꼼꼼히 기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였지 않습니까, 이번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 놓은 건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저걸 보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벗어날 방법은 내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쓴 거겠죠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조금만 과거로 돌려 생각을 해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청문회 나와서 그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관련해서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네. 부인을 했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금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 비망록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 네. 안종범 수석은 지금 구속이 돼 있고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내가 지시한 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 같다라는 이 진술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양형 단계에서 더 반성하지 않는 취지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류의 대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을 어쨌건 정치적으로 해서 뭐 해결을 해야지 법적으로 풀 방법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내가 지시한 걸 저 사람이 설령 적었다 하더라도 내가 말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소통 과정에서. 왜냐하면 100%내 말을 저분이 100% 이해하고 적었다거나 혹은 네. 거기서 자신이 메모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지적한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적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서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뜻인데 네. 지금 저 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어도 그 문제 이제 이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불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수긍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본래 내 의도라든지 이것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 네.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왜곡되게 적혀 있다면 그건 내 말한 거 아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장해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부분을 사실 변호인단이 9명입니다. 9명이면 최소한 2명이나 3명이 같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 관련돼서 어떻게 돌파를 할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에게만 얘기를 하고 네. 유영하 변호사는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좀 예민한 부분은 다른 변호사들과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어서 최태민 일가와의 지금까지의 관련성, 최순실과의 40년지기 관련성에서 지금 검찰에서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둘 사이에 일종의 약간 경제 공동체 같은 관념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는 또 다른 변호인들에게 그 박 전 대통령 예민한 부분을 얘기 안 하고 네. 그럼 다른 변호사들은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정보를 유영하 변호사 혼자 독점하고 그럼 모든 변론 방향이나 이 수사 방향의 대응 방안도 다 유영하 변호사 결정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 하나 써서 남겨놨습니다. 아, 편지를 하나 어떤 내용으로 쓰셨나요? 예? 어떤 내용의 편지를 남기셨나요? 건강하시라고 하고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썼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장의 인연인가요? 아니면 무소속으로 좀 출마하셨는데 대선 열기가 구치소 앞에까지도 번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이 네. 한때 모셨던 또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고 하니까 가서 네. 뭐 직접 뵙고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꿀뚝 같았겠죠. 그러나 지금 남재준 전 원장이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종의 종북 척결을 강하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가 이 지금 서로 통하는 일종의 내부에 좀 분란이 생겼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임계까지 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 구치소 앞에서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진 속의 유영하 변호사 한 명일까요? 오늘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구치소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왔는데 역시 접견이 거부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셨나요? 뭐 접견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변호사 외에는 안 만나야 하실 것 같아요. 못 뵙고 나옵니다. 내가 말해서 안 켰는데? 거부가 아니라 네네. 거부라고 얘기하시면 접견 제한인이 정해져 있어서. 접견 제한이 정해져 그럼 있습니다. 뭐 영치금이나 영치품도 전달하셨는지. 자, 박 전 대통령은 주말이 없습니다. 내일도 검찰의 3차 출장 조사를 받는데요. 방금 전에 검찰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제 하루 걸러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죠. 이 정도 속도는 적절히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긴박하게 가는 건가요? 사실 구치소라는 그 공간의 한계 때문에 네. 밤샘 조사도 못하고요. 늦게까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관련된 혐의가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물어보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구속기간이 오늘 이제 연장을 신청을 하면 19일까지인데 일단 지금 검찰 입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네.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이 14일 날 기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조사를 그러네요. 마칠 텐데 네. 사실 그 시간도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검찰은 일단 최대한 그때까지 맞춰서 좀 뭐 이틀에 한 번 꼬리면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관련된 그 뭐 혐의 관련된 걸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할 뭐 그런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내일도 역시 박 대통령 곁을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변호인단 일부는 지금 사임계를 제출할까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뭐 낸 사람이 없습니다만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서요.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어쨌건 본인이 수입은 모습이나 전혀 단정되지 않은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걸 꺼린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도 네. 접견을 유영하 변호사랑만 하잖아요. 그쵸. 법에